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1교시 51번부터 55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 51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의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건폐율과 관련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4번은 건폐율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농림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과는 별개 지정 가능.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번. 생산관리지역. 2번. 생산녹지지역. 3번. 보전녹지지역. 4번. 자연녹지지역. 5번. 농림지역.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일정한 용도지역에 한하여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그러나 보전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자연환경보호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전녹지지역입니다. 53번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번. 1인이 2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번. 2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번.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한 명이 여러 필지를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동의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인위적인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1번은 국공유지도 포함 대상입니다. 3번은 공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보지 않고 공유자는 한 명의 소유자로 봅니다.
4번은 대표 공유자의 동의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은 지정 제한 후가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 시점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번.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한 자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등. 하지만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55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2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3번. 상환 대상 지역 또는 상환 대상 토지의 용도 4번.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가액 및 발행 시기 5번.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총액.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계획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발행 목적, 발행 총액, 발행 가액 및 발행 시기, 상환 기간, 이율, 상환 대상 지역 또는 토지의 용도,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하지만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은 법정 발행계획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 넘기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